자, 그러면 앞에 말씀해 드렸던 저희가 이제 그 100명 학생의 성적 구하기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단순화시켜 봤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렇게 간단하게 한 명의 학생에 대한 리포트에서부터 출석 점수까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제가 미리 한번 요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0명 학생이 아닌 이제 10명 학생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이름만 간단하게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우리가 앞에서는 리포트 1, 리포트 2, 중간, 기말 성적입니다만 결국에는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3개의 과목으로 각각의 점수를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반영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구해볼 것은요, 이제 이 10명 학생에 대한, 근데 10명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중요한 한 가지, 학생을 구한다라고만 꼭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되어져 있는 이 한 명의 학생을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요, 네, 제가 화면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총점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제 총점에 대한 구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또 이제 강의를 또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오늘은 자동합계로 한번 후다닥 한번 구해보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자동합계를 구할 때 블럭을 이렇게 먼저 치시고 구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렇게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장 단순하게 참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신다면 이꼴 해서 국어 더하기 그 다음에 영어 더하기 수학 이렇게 찍어주고 엔터를 치셔도 무리는 없으세요. 네,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일일이 3번을 다 참조를 일일이 찍어주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자동합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자동합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블럭을 치지 않고 자동합계를 하면 이렇게 잘못되어진 참조를 조금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쭉 블럭을 치고 자동합계를 클릭을 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한 방에 쑥 구해진다.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하나 구하고 난 다음에 엑셀은 무조건 하나만 구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한 명의 학생을 구하고 나머지 학생은 모두 다 복사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학생의 컨트롤 V를 하시면 붙이기를 하시면은 모두 구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까지 귀찮으면 쭉 내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마저도 귀찮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한 방에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어에서부터 총점까지를 쫙 다 블럭을 딱 쳐요. 그리고 자동합계를 짠 클릭하면 손쉽게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은 바로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쓸 텐데요. 평균을 그러면 이렇게 블럭 치고 하면 안 되느냐? 물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에는 이 총점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블럭을 치고 진행하기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상 저희가 평균을 선택하신 다음에 블럭을 이렇게 새롭게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주시면 바로 구해집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equal 참조 average라고 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썼고 참조를 했습니다. C4에서부터 E4까지의 영역에서의 평균을 구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에 대한 부분도 쭉 카피를 해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제가 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게 쭉 내리는 것이 결국에는 연속하여 채우기, 연속하여
복사하여 채우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속해서 복사를 쭉 하시다 보면 요 조그마한 버튼이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화살표를 쫙 클릭해 보시면 제가 지지난 시간에 엑셀에서 복사하기는 참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바로 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값뿐만이 아니라 그 값이 구해진 수식, 사칙 연산을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수식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서식. 지금 여기 보시면 서식은 뭐예요? 이 녹색 음영이 들어갔잖아요. 채우기가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이거 없이 그냥 보시면은 서식만 채우기가 있고 서식 없이 채우기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식, 이곳에 대한 수식만 복사를 하고 서식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균까지 저희가 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석차 구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점과 평균은 앞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구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함수를 구할 때에는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 저는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석차를 구할 텐데요. 석차는 뭐냐면은 등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수를 구하는 함수는 뭐냐면 rank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rank.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함수가 조금 나오게 될 텐데요. 이 함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sum이나 average, rank 함수는 매우 많이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함수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석차 구하는 거 rank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rank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항상 함수를 구할 때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qual 참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먼저 달아 두셔야 돼요. 자, 저는 보통 엑셀을 가르칠 때에는 이렇게 필요한 기본적인 함수를 바로 타이핑하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권고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훨씬 더 조금 빠르고요. 손에 익숙해지시면 바로 이렇게 equal rank라고 하는 것을 바로 타이핑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영타, 이렇게 또 자꾸 하시다 보면 영타도 좀 빨리 속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런 방법을 애용을 하는데요. 이 방법이 아니고 조금 타이핑하기가 쉽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함수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삽입이라는 것을 누르셔서 자, 여기에서 이제 찾으시면 돼요. 찾아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에 사용한 함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average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학에 대한 그런 죄송합니다. 수학이 아니군요. 자, average 함수 같은 경우에는 통계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통계 함수에서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모두 밑에 보시면은 제무에서부터 막 많은 함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를 선택하시면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average 함수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돼요. 어쨌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던 간에 솔직히 이것도 그렇게 어떻습니까? 괜히 이렇게 함수에서 중요한 건 엄청나게 많은 함수가 있는데요. 엑셀에서 이 모든 함수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야에 어떤 직무에서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사용되어지는 함수가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금 재무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간편한 어떤 수학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함수도 있고 또 논리 함수도 또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함수를 익혀 두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average를 딱 타이핑하시면 average와 관련되어진 상당히 다양한 함수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물론 이 average 함수를 다 치지 않으셔도 뭐 예를 들면은 a만 치셔도 a와 관련되어진 함수가 떠요. 그래서 average 할 때 av까지 이렇게 치시면 이런 이제 함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average 함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average 석차를 구하는 함수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석차는 지금 이미 배포되어져 있는 교재 부분을 조금 참조를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average,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average가 아니죠. 지금 석차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설명드렸어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제 rank 함수를 구할 텐데요. 자, rank를 딱 구하면, 자, equal rank를 한 다음에 가로를 탁 여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number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number.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number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총점과 평균 중에서 여러분들이 석차를 구할 한 가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총점으로 구할 것인지 아니면 평균으로 구할 것인지를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옆에 있는 평균으로 한번 석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넘버에서는 자, 우리 학생의,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조민서라고 하는 학생의 평균 점수를 일단 우선은 콕 참조해 주시면 돼요. 네, 참조해 주시고. 두 번째, REF라고 하는 것은 reference라고 하는 영어의 참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F는 뭐냐면, 이 학생의 점수가 포함해서, 전체, 다른 학생의, 그러니까 이 반 모든 학생의 평균 점수 영역, 을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자, 이 친구의 보시는 것처럼 전체 석차가 이렇게 탁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석차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요, 이래요. 석차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점수를 포함한 모든 이 점수 그룹에서 몇 등이냐, 이게 바로 랭크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G4가 G4를 포함하는 G13의 영역에서 과연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면 1등이 나오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쭉 복사해서 내리시면 됩니다. 내리면 됐는데, 뭔가 잘못되어졌다. 그렇죠. 뭐가 잘못되어졌나요? 석차가 1등, 4등, 4등, 2등, 4등, 2등? 전체 10명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 학생이 98.3이 1등인 거는 같은데 66.7이라고 하는 이 점수도 1등이 나와버리네요. 뭔가 좀 이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되어졌느냐 하면 자, 제가 수식 입력줄을 탁 찍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찍어봤습니다. 자, 이 학생이 66.7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넘버라고 하는 이 영역은 맞는데 두 번째 집 13에서부터 G22까지의 영역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되나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을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절대 참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때 함수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절대 참조라는 개념이 바로 랭크 함수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이 점수 영역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절대 참조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구할 때 자, 앞에 말씀드렸던 이
영역을 참조하실 때 이제부터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게 상대 참조인지 아니면 절대 참조인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딱 정하고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G4.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기 전에 하나를 구하고 내가 복사해서 쓸 거다. 복사해서 쓴다. 복사해서 쓴다. 하나씩 내려올 때 이 녀석도 하나씩 내려오는 게 맞겠구나. 그런데 내려올 때 이 부분에 대한 영역,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은 고정되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절대 참조네. 그래서 G4에서부터 G13까지는 블럭을 살짝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살짝 걸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단축키 F4 잊지 마셔야 돼요. F4예요. 예. 자, F4를 딱 설정을 하시면 자, 이렇게 달러로 감싸게 됩니다. 절대 도망 못 가게 탁 이제 매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위에서의 계산 결과는 당연히 똑같게 나오겠죠? 자, 이제 카피하겠습니다. 하나 구하고 나머지는 모두 복사한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나요? 자, 밑에 있는 김나무 학생의 등수가 석차가 8등인데요. 왜 8등이었을까요? 그렇죠. 점수가 같은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5등도 있고 뭐 그렇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해서 한번 수식 입력줄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제대로 영역을 참조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영역을 참조했네요. 이렇게 해서 석차까지 잘 구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석차를 구할 때에는 드디어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꼭 잘 짚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밑에 부분도 지금 평균을 지금 구하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그래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블록으로 한번 쳐볼까요? 석차에 대한 평균을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자동합계에서 평균을 선택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은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조민서라고 하는 학생의 평균은 98.3, 학생에 대한 평균 점수죠. 세 가지 과목에 대한 76.5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국어 점수에 대한 10명 학생의 평균 점수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었어요. 이 반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수학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좋네요. 수학을 가장 잘하고 이 반은 국어가 가장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반의 전체 평균은 79.3점. 이라고 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모든 학생들 세 가지 이 모든 과목에 대한 그 평균 점수는 79.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